네, 가을 하늘이 높기도 하지만 이분의 신장도 꽤 높습니다. 키가 큰 시사회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신 이우영입니다. 네, 장신 키가 어떻게 되죠? 저는 185cm. 예, 굉장히 크네요. 저보다도 한참 큽니다. 자, 이 높은 키만큼 또 두루두루 뉴스를 멀리 살펴서 오늘 가져왔을 텐데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 오늘까지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정치적인 항의를 드러내거나 일단 자리에 착석했다가 나간 사례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예 보이콧을 한 사례는 처음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2004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에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설 중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연설을 보이콧했었습니다. 네. 해외 순방 중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고 말한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자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던 게 그 당시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외교관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 것들이 보도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었죠. 당시 김동용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시정연설 가지고 지금 좀 여야가 더 긴장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시정연설 전에 좀 사전 환담도 있잖아요. 주요 요인들하고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시정연설 전 사전환담 때 윤 대통령에게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것 같은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다. 네.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춰야 할 텐데 국회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유감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서라도 여야 간 협치를 복원했으면 한다. 뜻을 전했습니다. 예. 국민들의 마음이 더더더 싸늘해질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앞서 저희가 인서트로도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 질문도 있었어요. 네, 어제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치라는 것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 아니겠나 라면서 앞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합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니냐면서 국회를 위해서라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콧하는 거 국회에도 좋지 않다 이런 말을 애둘렀는데요. 어제도 소개해드렸고 저희도 앞서 들었지만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의 질문.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대해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란 말은 안 썼지만 국회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에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지원 또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앵커님 혹시 드라마 수리남, 영화 독전, 그리고 마야광 이 작품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마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주연이고 이제 마약이 소재로 다뤄진다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영화에서만 보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정말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 이제 공항에서도 동네 골목길에서도 마약이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부산경찰청에서 이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던 베트남 국적 마약 판매책 등 이제 외국인들이 검거가 됐고요. 충남경찰청에선 태국인들이 이제 검거가 됐고 또 지난 6월에는 58살 영국 국적 남성이 멕시코에서 국내로 몰래 필로폰을 들여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범죄수사연구원이 지난 20일에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만 따져도 2,335건으로 2012년에 비해서 약 6.5배 증가했고요. 2012년보다 작년에 무려 그 외국인들의 국적도 40개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보다 더 심했던 게 저희도 목요일 날 프로파일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여러 차례 이걸 다루고 있고 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들과 함께 다루는 사건 파일 프로그램에서 이걸 많이 다루는데 심각합니다, 정말. 자,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간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쉬워진 이유가 뭐라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에 비해 한국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약하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마약류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네. 이게
법원이 양형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법원의 양형은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이 이제 4,700건이 넘었는데 그중 44%가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하고요. 네. 벌금형도 205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치료까지 필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마약 범죄청, 마약 수사청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에 의한 거는 좀 뭐랄까요? 그 나라는 마약이 만연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로 침투하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나라 자국민의 마약 범죄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과일 통조림 속에 시가로 110억 원어치에 이르는 마약을 숨겨 들여온 일당이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네. 적발된 일당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 밀수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마약 밀수 시도를 주도한 61살 송모 씨는 이미 수사관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요. 5차례 수배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년에도 동남아시아로 출국을 해서 관련해서 이제 필로폰 수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SNS를 통해서 지난 4월 밀수도 대범하게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중국은 아시죠? 마약 관련해서 걸리면 그 나라는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엄한 벌을 받습니다. 가장 높은 최고형을 받게 되는데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 수사팀 운영한다고 했네요. 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서 마약 범죄 대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 단속, 정보 통합 및 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요. 신종 마약 밀반입, 불법 유통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범죄 수익 철저히 추적하고 박탈할 것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은 메스암페타민 같은 흔히 말하는 뭐 히로뽕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다종다양한 일상에서 접하는 약품들도 오남용을 해서 마약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고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뭐 펜타닐 같은 진통제 계열의 약들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네, 관련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책위의장은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 시 환자 마약 투여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 해당 마약 취급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공익광고 캠페인, 치료 인프라 확충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네요. 네,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관련해서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우리 시사베사공 유영 아나운서의 얘기를 듣다가 뉴스 브리핑을 듣다가 시가 얼마 상당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그만큼 뭐 마약이 좋아서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비싼 건데 이런 말들을 하면 좀 돈이 급한 분들은 또 괜히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이런 표현들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스스로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한번 돌아봤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저희가 요즘 뭐 이런 거 전해드리면서 많이 관심도 갖고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꺼낸 술자리 의혹 이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했네요. 네, 어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 탐사와 관계자들 그리고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국감장에서 등장했던 분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이분이 사실은 초대한 술자리 이런 의혹 제기였었는데 입장 냈죠? 네, 이 씨도 기자회견을 내고 날조된 가짜 뉴스를 김 의원이 유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한자도 아는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사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취할 것이다 강조를 했고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지에 대해선 선거원이었지 친분 같은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동훈의 한자도 아는 것이 없다. 1km 반경 내에 간 적이 없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면서 또 지금 이 사안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뭐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네, 김 의원은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질문에 한 장관이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면서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양측의 공방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 장관의 대응 자체도 옳지 못했다라는 어제 출연자들의 평도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옥경이 토론에도 한번 여쭤보겠고요. 자, 보수단체 또 김건희 여사 팬카페도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네요. 네, 김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 결사단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이제 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 등 3명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예. 자, 물가 너무 오르고 있고 좀 어렵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택시 요금 오르기로 했는데 서울 중형택시 내년 2월부터는 1,000원 인상되네요. 맞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택시 잡기 정말 어려운데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어제 택시 심야 할증 및 요금 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요. 기본 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이 인상이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12월 1일부터는 심야 할증 시간 요율이 확대되죠. 네, 현재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이제 앞당겨진다고 하는데요. 기존 20%로 고정돼 있던 심야 할증 요율은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무려 40%로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를 적용하면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 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오릅니다. 네. 이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택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긴 할 텐데요. 자,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호출료도 인상된다. 이건 뭔가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반반 택시 티머니 온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카카오티와 타다가 현재 최대 3,000원인 심야 호출료를 올린다고 하고요. 네. 또 카카오티 블루, 마카롱 택시 같은 가맹 택시는 5,000원, 카카오티, 우티, 티머니 온다 같은 중개 택시는 4,00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호출료를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서울 개인 택시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 운행조를 가동한다라고 하는데 오늘부터라고요? 네, 이 심야 운행조는 정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하나인데요. 어제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이 차량 끝번호로 5개 조를 나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심야 운행조를 투입하는데 월요일에는 차량 끝번호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 8 등으로 조를 짜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네. 사실 이 서울에 등록된 택시가 7만 2천 대가 좀 안 되는데 이 가운데 약 70%가 개인 택시라고 합니다. 사실 개인 택시가 심야 운행을 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이 쉽게 풀리지 않는 구조라서 이번에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개인 택시 면허를 갖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 5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이용하시면 취객들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몸이 고된 심야 운행보다는 주간 운행을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택시난 일시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인데요.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전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니까 더 묘안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뱃사공을 보내드리면서 좀 색다른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미자 선생님께서 부른 동백아가씨인데요. 이 노래는 이미자 선생이 불렀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움에 지쳐서